베니스 산타 루치아역에서 열차로 2시간 30분 여행 끝에 밀라노 센트럴역에 도착했습니다. 밀라노의 첫 느낌은 로마나 베니스보다 깨끗하고 조용하며 차분한 느낌이 덜어서 좋았습니다. 두오모 광장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이 거대한 대성당은 6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으며 이를 증명하는 역사가 지금까지도 함께합니다. 성모 마리아 탄생을 기념하여 지어진 이곳은 밀라노 대주교인 마리오 델피니 대주교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밀라노의 두오모는 확실히 밀라노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두오모 디 밀라노라고 불리는 밀라노 대성당은 밀라노 중심부에 위치한 광대한 고딕 양식의 대성당입니다. 성당의 길이는 157m이고요. 너비는 92m입니다. 최대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일 두오모 디 밀라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톨릭 교회입니다. 대성당은 미국이 발견되기도 전에 세워진 성당으로도 알려지는데요. 두오모 건설은 1386년 인상적인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는 에퍼스에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대성당의 최종 뼈대 전체가 1492년 미국이 발견되기 이전에 이미 제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단 주변의 기둥머리에 있는 조각상들을 올려다보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의 해안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고딕 양식의 밀라노 대성당은 14세기 말에 처음 건립된 이후 건축 자재를 제공하는 칸돌리아 채석장에서 가져온 분홍색과 흰색 대리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원래는 테라코타 석재로 시작되었지만 프로젝트의 웅장함이 실현되자 마조르 하우스의 칸돌리아 대리석으로 변경되었으며 건물 자체가 분홍빛이 도는 흰색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칸돌리아의 채석장에서 대리석을 가져오기 위해 건설 현장으로 이어지는 운하를 파냈고 수천 명의 예술가, 조각가 및 전문 노동자가 밀라노 대성당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78명 이상의 건축가들이 이 프로젝트 작업에 초대되었으며 프로젝트가 성장하고 성장함에 따라 건설은 수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대성당은 1418년에 봉헌되었지만 당시에는 본당만 실제로 완성되었습니다. 대규모 건설은 이후 2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대성당은 완성하는 데 6세기가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건축가, 조각가, 예술가들이 파브리카 델 두오모로 알려진 유명한 건축 프로그램에 참여해 고딕 양식과 롬바르디아 로마네스크 양식이 결합된
인상적이고 독특한 건축물이 탄생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구조물은 칸돌리아 채석장에서 채취한 흰색과 분홍색의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성당 정면의 디자인은 16세기 말에 시작되었으며 원래 남아있던 산타 마리아 마조르 교회 고대 정면은 1683년에 철거되었습니다. 대성당의 다른 많은 건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관 역시 최종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18세기 말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옥상 테라스 관광은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두시면 대기줄을 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계단을 이용해도 되지만 463계단을 올라가야 하므로 가벼운 등산을 하는 정도의 체력 소비와 20분 이상 소요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내려올 땐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두오모 대성당의 테라스는 세계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고딕 성당의 지붕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옥상 테라스는 실질적으로 대성당의 지붕 전체만큼 넓은데요. 관광객들은 테라스를 따라 걸으면서 밀라노의 가장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35개의 첨탑과 지붕의 조각품을 가까이서 보면서 대리석에 조각된 수천 개의 복잡한 세부 사항이 아름다운 책처럼 눈앞에 펼쳐져 당시 장인들의 땀과 숨결이 느껴집니다. 사원의 가장 높은 첨탑에는 1774년 주세페 페레고가 조각한 금빛 청동상인 유명한 마돈니나가 있습니다.
이 첨탑은 108.5m 높이의 특권적인 위치에 서서 두오모를 내려다보는 빛나는 황금 동상입니다. 마돈니나의 오른손에 쥐고 있는 미늘창은 두오모를 보호하는 피뢰침 역할을 합니다. 두오모 성당에는 55개의 기념비적인 창문이 있습니다. 대개 13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후반에 완성된 것입니다. 3개의 거대한 창문을 통해 흐르는 빛의 폭포가 제단 뒤쪽을 도는 통로 바닥을 생생한 색상으로 물들입니다. 2개 측면 창은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중앙창은 묵시록을 나타냅니다. 크기와 숫자의 양이 모두 인상적인데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도 문자를 보고 기독교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성경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밀라노 대성당은 크고 어두운 대리석 판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성전 벽을 장식한 대형 그림은 성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두오모에는 52개의 158m 길이의 기둥과 135개의 첨탑, 410개의 대리석 지지대, 746개의 아치석이 있으며 무게는 무려 32만 5천 톤에 달합니다. 두오모 대성당 안의 파이프 오르간은 15,800개의 파이프, 가장 높은 파이프의 높이는 9m가 넘고 가장 작은 파이프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오르간은 1394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대성당 실내에는 천장까지 닿는 커다란 대리석 조각 기둥 덕분에 우아하고 위엄이 넘칩니다. 두오모 성당 내 기둥의 머리 부분에는
조각상이 새겨져 있는데요. 조각상 기둥이 있는 세계 유일의 교회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고딕 양식의 성당에는 세계 어느 건물보다 조각상이 많은 3,400개를 자랑합니다. 안드레아 페라리 추기경은 1894년부터 1921년 2월 사망할 때까지 밀라노 대주교와 추기경 역임을 했습니다. 건물 바닥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는 수평의 항동막대가 보이는데 그것은 모든 별자리를 나타내는 대리석 타일과 일정한 간격으로 있습니다. 바로 두오모의 태양 자오선인 해시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못 중 하나가 두오모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향한 중앙 본당에 서서 제단 위로 눈을 들어보면 커다란 원형 금속 앞에 작은 붉은 빛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40m 높이에 놓여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못 중의 하나라고 알려진 신성한 못의 유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두오모에 보관된 가장 귀중한 물건은 제단 뒤에 도움에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 중에 사용된 못 중 하나입니다. 1년에 한 번 9월 14일에 가장 가까운 토요일이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밀라노 두오모 건축은 1386년 안토니오 다살루초 주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65년에서야 완공되었습니다. 대성당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던 밀라노의 통치자 잔 갈레오초 비스콘티의 지원을 받아 1386년 안토니오 다살루초 대주교가 대성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1488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도나토 브라만테는 중앙 큐폴라를 디자인하기 위한 경쟁에서 모델을 만들었지만 레오나르도는 나중에 제출을 철회했습니다. 1402년에 대성당의 거의 절반이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건설은 자금과 아이디어 부족으로 인해서 8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밀라노의 응접실이라는 별명을 가진 갤레리아 비트루아 에말료에는 우아한 19세기 쇼핑센터입니다. 도시 중심부의 4층짜리 이중 아케이드 내에 자리 잡은 갤레리아는
이탈리아 왕국의 첫 번째 왕인 빅토르 에마누엘 2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1865년에서 1877년 사이에 지어진 이 구조물은 유리 아치형 아케이드와 복잡한 모자이크 바닥을 갖춘 쇼핑 갤러리아는 미학적으로 즐거운 만큼 기능적인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중앙 팔각형 공간의 꼭대기에는 유리 돔이 있으며 바닥에는 문장을 묘사하는 4개의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방문객과 현지인들이 중앙돔 아래 모자이크로 된 항소를 오른발로 밟고 눈을 감은 채 360도 회전하면 행운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웅장한 쇼핑 아케이드는 밀라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흥미로운 명소입니다. 갤러리아에는 명품 매장과 레스토랑, 카페, 바 등이 몰려있어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 도시의 주요 관광지입니다. 밀라노의 갤러리아는 현대식 유리 및 밀폐형 건물의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으며 이후 쇼핑몰의 탄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많은 쇼핑 아케이드 및 쇼핑몰에서 갤러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카스텔로 스포르체스코는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에 위치한 중세 요새입니다. 15세기에 밀라노 공작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14세기 요새의 잔재 위에 건설했습니다. 나중에 개조되고 확장되었으며 16세기와 17세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성체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밀라노 공작 루도비쿠 스포르차의 거주지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곳에서 군사 및 토목 기술자로 일했고 나중에는 예술가로 일했습니다. 그는 자연주의적 묘사와 강한 상징성을 결합하여 나무 패널의 방에 프레스코 전장을 그렸습니다. 이 성은 1300년대 밀라노 통치자 갈레아초 2세 비스콘티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세기에 걸쳐 여러 번 철거되고 재건축되었으며 1450년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에 의해 완전히 재건축되었습니다. 스포르차 가족은 성을 재건축하여 이탈리아에서 가장 웅장한 거주지로 만들었지만 몇 년 후 이 성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서 다시 한번 요새로 사용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1800년에 성의 철거를 명령했고 1년 후 스페인 요새화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 지역을 건설하기 위해서 파괴할 것인지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성은 남아있었고 건축가 루카 벨트라미는 성을 개조하여 스포르차 가족이 거주했던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의 복원은 1905년에 완료되었으며 중앙타워와 파르코 셈피오네가 개관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성은 다시 심하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에서 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아름다운 시계탑은 원래 피렌체 건축가 필라레테가 설계했으며 19세기에 루카 벨트라미가 재건축했습니다. 지나다가 우연히 산 마우리치오 마조르의 교회에 들어가 본 사람은 누구나 항상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외부에서 보면 산 마우리치오 마조르는 여느 교회와 비슷해 보입니다. 문턱을 넘기자마자 그것이 밀라노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설은 1503년 5월 20일로 1574년 프란체스코 피루바노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교회 벽과 천장에는 모든 공간을 덮고 있는 수많은 그림, 지장벽토, 프레스코화가 있습니다. 산 마우리치오는 항상 밀라노 예술의 걸작이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내부 그림의 상태를 손상시켰습니다. 이미 1980년대에 색상이 변경되었고 일부 인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침투와 검게 변했습니다. 다행히 1985년 방카 디 밀라노 기부 덕분에 복원 작업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교회는 구조가 매우 특별하여 독창성이 뛰어납니다. 사실 이 교회는 밀라노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여성 수도원 모나스트로 마조르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1503년 시민들뿐만 아니라 수녀들을 위한 교회였지만 대중과 접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셈피오네 공원의 북서쪽 가장자리에는 밀라노의 가장 위대한 신고전주의 건축물인 25m 높이의 아르코 델라 파체 나폴레옹 개선문이 있습니다. 아르코 델라 파체는 밀라노의 상징 중 하나이자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신고전주의 기념물입니다. 나폴레옹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건축가 루이지 카놀려가 1807년에서 1838년 사이에 지은 이 아치는 셈피오네 광장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치는 단명한 이탈리아 공화국의 나폴레옹 통치 기간에 파리의 개선문을 발령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1807년 루이지 카놀라의 디자인으로 시작되어 1814년 프랑스 제국이 멸망하면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구조물의 3분의 2는 이미 건설되었으며 역사와
시를 기념하는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중단되었던 아치 공사는 1826년 프란시스 2세의 통치하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패션과 낭만의 도시 밀라노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편은 세익스피어와 오페라 공연의 중심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뵙겠습니다.